애가 둘째가 뭘 쏟았어요. 그래서 왜 쏟아? 이랬는데 지네 둘이는 신났어. 괜찮아. 딩딩딩딩딩딩딩 이러면서 맞아요. 얼른 닦아 이렇게 하고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말 하나하나가 언제나 그대 곁에 say. 주변에서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으시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오히려 좋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인 마인드,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가끔은 그런 말들이 오히려 숨막히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해로운 긍정.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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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주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해로운 긍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EBS 지식 채널 이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인데 거기에서 해로운 긍정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긍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여기 계신 세이님들도 해로운 긍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네.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이 말에는 공감합니다. 아, 공감하시나요? 네. 우리 올드님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오늘 선생님 덕분에 대본으로 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이 해로운 긍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식 채널 2에서도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계신 세이님들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당신이 전쟁포로가 되었다고 합시다. 풀려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죠. 그럴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나요?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나요? 네. 저는 자살했을 것 같아요. 자살을 했을 것 같다. 오, 어. 올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나요? 풀려날 수 없겠는데 그냥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 풀려날 수 없겠는데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는 자살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포로 생활이 힘들다고 그쵸. 고통스럽다는 걸 아니까 그 맞아. 고통을 견디면서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마음 편하겠다. 맞아요. 심적으로 생각이, 고생을 하는 것보다 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속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자면 우리 슈디님이랑 올디님이 얘기한 것들이 다 담겨 있긴 해요. 자, 영상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베트남 전쟁 당시 8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스톡데일 장군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요. 스톡데일 장군이 많은 포로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석방될 거야. 다음 명절에는 집에 가겠지. 이렇게 희망만 붙잡고 있다가 기대가 커지면서 실망을 반복을 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고 결국에는 병들거나 목숨을 잃거나 우리 수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살아나는 사람들은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올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난 나갈 수 없네 라는 현실을 직시를 하고 내가 그럼 뭘 할 수 있을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상 속에 바버라 에런 라이크의 긍정의 배신 일부를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올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긍정적 사고는 현실을 왜곡하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게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교만한 자기 기만이다. 맞아요. 짧지만은 결국에는 이 무조건적인 긍정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것은 조금 뒤로 밀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세이님들도 내가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지, 또는 내가 힘들었을 때 기억에 남는 이야기, 그때 나의 모습은 조금 어땠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드님께서 고개를 깨우뚱 거리시는데 있었나 없었나, 아니면 상황이 조금 있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슈디님은 네. 있으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할 때 이런 마음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팀장으로 있었을 때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찌됐든 그거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게 됐다가 또 뒤집어지고, 그러면 이제 저는 팀장으로서 어찌됐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같이 일을 했던 팀원들이나 동료인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이게 안 됐으니 힘들어 이런 표현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괜찮아, 우리에겐 더 나은 기회가 올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배웠잖아. 이렇게 이제 다독이지만 뒤돌아서 저는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알고, 이걸 통해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라는 거를 아니까, 그게 안 됐을 때,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로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은 힘들지만 겉으로는, 또 특히 이제 상사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얼굴 표정에서는 웃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면을 쓰고. 근데 그게 오롯이 이제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안 좋은 감정으로 쌓이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폭발을 하게 될 때, 이게 좋은 쪽으로 폭발을 하면 좋은데, 이제 뭐 가족이나 아니면 괜한 사람한테 이런 화풀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처음부터 표현하지 못했고 그거를 왜 엄한 데다가 풀까, 그러면서 저한테 되게 많이 실망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큰애가 이제 운동을 하니 이제 시합을 나갈 때마다 늘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어요. 실수도 하고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애가 이제 시합을 끝나고 나와도 괜찮아, 잘했어, 이런 말을 해줘요. 다음에 잘하면 돼. 그럼 하지만 뒤돌아서선 아이고 그것도 못하고. 근데 애 앞에서는 절대 그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운동을 그쵸. 가르치는 학부모 입장에선 그래 잘했어, 괜찮아, 이런 말을 해주죠. 하지만 저는 소가리를 엄청 한답니다. 그리고 애 앞에서는 그래 오늘 뭐 먹을래,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이렇게 이제 애를 위로해주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보면은 사회생활을 할 때, 네. 그리고 부모가 되었을 때 내 괜찮지 않은 마음인데도 괜찮다라고 보여주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저도 보통 이렇게 괜찮은 척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남을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쌓이고 쌓이면은 그게 나를 향해 터지거나 상대방을 향해 터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도대체 누가 그러면 봐주지 하는 생각들을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럼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 내 스스로가 나를 돌봐주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믿고 나를 같이 위로해주고 돌봐줄 사람을 내가 찾아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올드님은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깊게 생각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거 대본 낭독 맞아요. 보면서도 한참을 생각했거든요. 이 질문이죠. 아까 어려웠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조금 어렵다고 했죠. 맞아요. 왜 그랬냐면 나는 늘 괜찮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긍정 100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늘 1과 100, 긍정 100, 괜찮아 100. 그런데 전 반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싫으면 나 이거 좀 별론데, 나
이거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나 아파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를 잘 하는데 저 스스로한테 괜찮아 이렇게 하고 앞에서는 만약에 뭐 좌절됐다 실패가 됐다 이러면 아 어떡해 이렇게 오히려 상대방한테 더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는 괜찮아 이렇게 근데 이것도 힘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괜찮아 하고 나 스스로 속상한 것도 힘들고 전 반대로 사람들에겐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속으로 아니야 똘기야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나 언젠간 또 힘들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건 사람마다 이제 긍정적인 게 효과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해로운 긍정이 무조건 긍정만 하면은 안 좋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누군가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드려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괜찮지 않았던 척 했던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누군가를 맞추려고 했었던 적들이 많았는데 또는 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솔직하게 조금 표현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사고 이 베트남 전쟁 포로 생활을 했던 스톡데일 장군의 일화를 바탕으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포지티브 모멘텀이라는 개념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 포지티브 모멘텀이라는 것은 불안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 그리고 일상 속의 작은 성취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스톡데일 패러독스에서는 버티는 게 초점이라면은 이 포지티브 모멘텀은 흐름을 바꾼다는 거에 초점을 조금 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나눠드린 대본에 안 써있는데 행집욕부가 뭔지 아시나요? 행집욕부. 행집욕부. 네. 요즘에 유행하는 유행한다고요? 말입니다. 오히려 좋아. 행집. 럭키비키와 같이 행집욕부. 욕부요? 네. 행복은 집중하는 욕구에서부터 시작한다? 행복은 집중하는 욕구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 월드님은 전혀 모르겠는데요. 행집욕부. 뭐야? 행복에 집중하고 욕심은 버리지. 라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말 줄임말로 행복에 집중하고 욕심은 부리지 말자라는 말로 요즘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럭키비키 오히려 좋아 이런 긍정적인 말과 같이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리 애들도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뭐야? 괜찮아. 딩딩. 맞아요. 딩딩 뭐 이거 있지 않아요? 맞아요. 릴스에서 그래서 슈퍼에서 나오는 우리 집에서도 애가 둘째가 뭘 쏟았어요. 그래서 왜 쏟아? 이랬는데 지네 둘이는 신났어. 괜찮아. 딩딩딩딩딩딩딩 이러면서 맞아요. 얼른 닦아 이렇게 하고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말 하나하나가 이런 게 굉장히 요즘에 또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행운 부적이라든지 네이클로버 뭐 책갈피를 파는 할아버지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거 굿즈들도 유행을 하고 있고 명상 감정 일기 쓰기, 미라클 모닝, 막 런닝, 갓생 챌린지 이런 것들이 조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들을 쌓아가면서 자기 돌봄으로 긍정적인 나를 만드는 것도 유행하고 있다라고 요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거에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적으로 행복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있는지 알아차리고 나의 작은 성취들을 쌓아가면서 그것들을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여기 계신 세이분들은 나를 위해서 조금 하고 있는 작은 실천들이나 아니면 이거 하면은 조금 긍정적이게 조금 기분이 좋아진다 하는 것들이 있는지 조금 어렵다면은 뭐 긍정적 말 같은 것도 좋고요. 저는 네. 필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어서. 네네. 그래서
작년에 썼던 필사 노트는 다 끝나서 이제 올해 새로운 그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좋은 문장들이 모여 있는 책에 이제 옆에 필사를 하고 있고 필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 성경책도 같이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필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 그 글을 오롯이 내가 이렇게 흡수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냥 읽었을 때 그런 기분과 감정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로 통해서 내가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리고 그 글이 나한테 너무 크게 와닿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안 좋을 때 걸리는 어떤 글귀 하나가 그날 그리고 그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산책을 하는 코스가 있어요. 네네. 이제 약간 숲인데 거기를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걷다가 오면 내가 이렇게 치유되는 느낌? 뭔가 내가 이렇게 푸르게 변해져 나오는 느낌의 산책길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내 감정이 너무 꽉 찼거나 할 때는 그냥 2바퀴가 됐든 3바퀴가 됐든 계속 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한 룰이 있어요. 첫 바퀴를 돌 때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다 갖고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2바퀴를 돌 때는 거기서 내가 정말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생각들을 갖고 2바퀴째를 돌아요. 그리고 3바퀴째 돌 때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 돌아요. 그러면 그 코스가 끝나요. 제가 그러면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올해부터 이제 작년에는 그냥 돌았는데 올해는 돌면서 그래 뭔가 생각을 하더라도 뭔가 생산적인 산책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요즘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산책.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생각이 많을 때는 산책을 하라. 근데 맞아요. 이어폰 노래 이런 거 듣지 말고 걷다 맞아.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슈디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제야 이해가 갔어. 한 바퀴 돌 땐 내 모든 생각을 가지고 돌고 2바퀴 땐 그거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걸으면서 생겨나는 것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필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필사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필사를 위한 그런 그쵸. 책들도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한 악필이에요. 그래서 필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좋게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 필사가 너무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악필이더라도 한 번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필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필사를 할 때 글씨를 되게 정성스럽게 쓰려고 노력을 해요. 네네네. 근데 내 감정이 너무 어지럽거나 뭔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글씨를 쓰면 글씨가 정말로 날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래도 생각을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혀야지라고 마음 먹고 글씨를 쓰면 글씨가 그래도 예쁘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더라 필사는. 네. 그건 생각하지 못한 효과였는데요. 굉장히 또 필사 하나에 네. 다양한 효과들이 네네.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저 어제 네. 아는 분이 너무 심란하고 마음이 어수선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아하는 문장이든 뭐든 그냥 정말 집중해서 예쁘게 써보는 글을 써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또 글을 좋아하시거든요. 딱 좋은 아이디어다. 해결책으로 네. 하나 가져갑니다. 올드님의 방식도 뭐 있으신가요? 저는 요거는 금방 생각이 났었어요. 긍정적인 말은 요즘에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만약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맛집을 갔는데 휴무네? 오히려 좋아. 생각지도 못한 데 가보자. 뭐 이런다던가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거나 뭔가 생각처럼 좋았던 일이 안 나올 때 그럴 때 오히려 좋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좋아. 너무 좋아해요. 저도 그 단어를 몰랐었는데 이제
친한 지인분께서 계속 뭐만 부정적인 상황이 와도 오히려 좋아 이래서 좋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너무 좋아서 또 한때 엄청 입에 달고 살긴 했었거든요. 오히려 좋아.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를 위한 실천 또는 저의 긍정적인 거는 매 순간마다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좋아 이게 엄청 좋았고 또 한때는 ASMR 듣는 게 굉장히 또 좋아했고 그 자기 전에 무조건 막 들어야지 잠이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아까 산책도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는 ASMR 숲으로 산책을 하는데 마이크랑 헤드셋을 준대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자연의 소리를 오롯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체험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도 요즘에 관심이 막 가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나와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맞아요. 이런 생각들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긍정적인 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그림책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시타케 신스케 작가의 머리는 이렇게 부스스해도 라는 책이에요. 책이 굉장히 귀엽죠. 제가 죠 정말로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정말 저도 네. 너무 좋아하는 작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또 있으신가요? 저는 그 서점 책 뭐죠? 어디에나 있으면 어디에나 있는 서점. 저는 그 책을 보면 이런 서점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네. 맞아요. 또 꿈이 있으시니까 네, 저번에도 네. 이야기했던 그런 꿈들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약간 요시타케 신스케 작가님의 책이 그런 꿈 그리고 뭔가 긍정적이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리고 그냥 피식 웃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들도 여기에 조금 담겨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같이 온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오느냐, 나쁜 일 뒤에 좋은 일이 오느냐, 그거의 차이고 같은 상황이더라도 내가 어느 쪽을 먼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을 지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요시타케 신스케 작가님을 좋아한다고 했던 슈디님께서 짧게 낭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가수가 되고 싶어. 머리는 이렇게 부스스하지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발꿈치는 좀 까칠까칠하지만 꾹 누르고 싶은 버튼이 있어. 아직은 손이 닿지 않지만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귀고리를 찾았어. 컴퓨터 속 데이터는 몽땅 날아갔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 지금까지의 계획들은 전부 실패했지만 아름다움이 뭔지 하나둘 알아가고 있어. 한쪽 눈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머리는 이렇게 부스스해도. 요시타케 신스케 그림책, 권남이 번역, 주니어 김영사 출판. 이렇게 책을 한권 읽어드리며 오늘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 말 속에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 무언가 강요가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그보다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마음은 어때? 그 일 정말 속상했겠다. 힘들었겠구나. 나도 그런 적 있어.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면 울어도 되고 짜증이 나면 토라져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의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고 흘려보내는 용기. 그게 바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짜 긍정 아닐까 싶어요. 그대들이 생각하는 진짜 긍정, 이로운 긍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그대 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 안녕.